있습니다. 2011년 11월 14일 주무시듯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 글 하나를 제문 삼아서 그날을 기리며 며칠 후에 수능 보는 수험생들과 그 부모님들을 위로합니다. 소원집 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어머니가 52년 전 저를 도우셨듯이 그렇게 그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좀 긴 글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 친구들은 끝까지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쉬엄쉬엄 들으십시오. 저를 이해하심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처럼 날 싸해지고 아이들 수능시험 보고 겨울이 저만치 달려올 때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머니 유고집 소원집 이야기를 하면 모두들 궁금해하셨죠. 모두들 저를 보면 큰 어려움 없이 성장하고 지금에 다다른 것으로 여기시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역경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머니와 할아버지, 할머니, 집안 어른들과 친지들의 가없는 사랑을 받아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희생과 큰 사랑은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소원집은 그런 저희 어머니의 애끓는 삶의 기록입니다. 이 소중한 기록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그분들의 노고를 알겠으며 은혜를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록의 소중함을 깨달으며 그 일부를 여기에 옮깁니다. 혹시라도 저보다 더한 역경과 고난에 처한 부모님들이나 청년들에게 조그마한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밤낮으로 생각해보니 살아갈 획책이 나오질 않는다. 무슨 힘이 있나 기술이 있나 속수무책이라 하는 수 없이 평소에도 자상하셨고 특히 더욱 나를 사랑하셨던 시삼촌께 임시 서울에 치료하시면서 간해공업을 하시는 작은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저는 아무래도 여기서는 우리 가족과 어린 우기를 교육시킬 수 없을 것 같으니 저를 서울로 불러달라는 사연을 올렸더니 며칠 후 답이 왔다. 재봉틀까지 빌려주시며 당장 올라오라는 분부시였다. 어른분의 연락을 받고 친정으로 달려가서 말씀드리며 도움을 청했더니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쌀 한 말값 600원을 버선목에서 끌어주시면서 서울이 얼마나 험한 곳인데 저 어린 나이로 어떻게 살려고 하나 하시며 작은 옷 밖에서 한사하셨다. 나는 이미 결심한 바 내 힘으로 살아보겠고 우가의 정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 두려우랴 하며 돌아왔다. 서울 길을 아는 사람이라곤 아내 홍이도령, 그때 신흥대학에 재학 중이었다. 촌딱 같은 행색에 초라하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따라 나섰고 3살이 채 못되는 우가를 억지로 젖을 떼고 떠날 때 둘째 고모 등에 업힌 우가는 엄마하고 울부짖었고 차마 뒤돌아볼 수 없는 억하심정을 누르고 안동 할머니 집에서 밤을 새우고 서울행 완행열차를 탔다. 원래 멀미는 말도 못했고 탄차였으니 자욱한 연기 속에 정신을 가루지 못했다. 밤이 되어 도착한 곳이 도남동 정서방댁 집이다. 종 심해시지만 동란 때 가을서 친숙해졌고 나이도 동갑에다 너무나도 고운 성품에 친절히 맞아주었다. 그때 고마움은 내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집과 사는 규모는 놀랍게 훌륭하였고 서울에 있는 서울 사람치고 신세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며칠 후 월세방으로 마련한 도남학교 옆으로 무섬 형님과 같이 고행길을 시작했다. 새하자반이 목바라지로 헌신하신 형님 안동서 잠깐 뵈었으나 참으로 선성과 다름없이 훌륭하셨다. 외관도 출중하셨지만 내면도 자상하셨고 유머 섞인 말씀으로 저희 외로움을 달래주신 분, 서투른 바느질을 꼼꼼히 살펴주시며 인도해주신 분, 관세음 보살님이셨다. 와중에도 생각하는 혈육의 정을 못 잊어 눈물을 삼키며 처음에 시장 심부름에 인도질, 과이질, 밥도 짓고 숯불을 피워 화로에 담고 열심히 배워갔다. 옆에 있는 나노 엄마는 먹을 것을 열심히 날라주었다. 연차를 처음 타본 신기함, 밤이 이슥해지면 정막에 올려나온 찹쌀떡, 메밀떡 그 소리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것저것 신통한 것이 말도 못했다.
동대문 시장에 희자 엄마 딸 하나를 데리고 한박 가게를 하고 있던 그 집. 얼마 후 작은 아버님께서 쌍림동 을지로 5가쯤에다가 양초 공장을 차리셨다. 6.25 전쟁 후이라 서울은 황무지. 아무나 빈터에다 천막만 치고 살면 될 테니 작은 아버님께서도 그곳에 천막을 치고 공장을 차리시고 우리를 같이 하자고 하셨다. 원래 계획대로 하신 것이다. 우리는 가면 우선 집세도 면할 수 있고 식생활도 해결할 수가 있었고 동대문 시장도 걸어 다닐 수 있으니 일석이조해서 다행스러웠다. 이사를 하고 보니 사방이 황무지였고 수도 파이프는 파산되어 어수선하고 곳곳마다 웅덩이를 이루니 식수 해결도 난감하였고 무슨 형님 시사촌 재관씨, 재명씨, 시고정신 이원정씨, 경섭도련님 아울러 모두 8식구였다. 식사 담당을 전담하면서 밤새워 바느질을 했어야 했다. 희망이래야 생계유지를 이어줄 사람은 오직 사범학교를 졸업하게 될 시동생이었다. 무척 과묵하고 제일 믿음직스러웠다. 가군의 편지에도 간곡히 부탁한 바 내 대신 가사를 잘 돌봐달라던 말을 받들어 우리 모자를 두호해 주었다. 하지만 첫 발령받은 것이 농암산골 서남국민학교였다. 교통도 불편하여 도보로 산길을 다녀야 했고 집에 올 때마다 불평에 쌓여 있었다. 1953년 봄인 듯 호서남 국민학교로 전출되어서 받아온 월급으로 가족 생계를 꾸려갔으나 그도 얼마 못 가 또 찬바람이 불어닥친 것이다. 당시 교직자들은 신고만 하면 면제될 텐데 일부러 사람을 시켜 불러다 입대시킨 것이다. 시동생이기보다 나는 남편보다 더 소중했을 것이리라. 세상은 무척 험난했다. 후방으로 빼기 위해 온 힘을 다 기울여 큰 집의 도움으로 후방 군악대에 임하게 되어 대구에 가 있었다. 개성에 전혀 맞지 않는 악기란 너무 생소한 듯 불평불만 속에 지내왔고 그러다가 서울 육군본부로 이송된 것이다. 내가 서울로 온 동기 하나도 그것 때문이다. 서로 의지하려 했던 일도 무산되어 또 대구로 간 것이니 안타깝고 외로움을 혼자 달래며 두고 온 자식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천막 속의 장막이 시작되었다. 방바닥 구들은 도나무통을 피워서 만들었고 아궁이에는 조개탄을 피워 넣을 수 있게 작은 아버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다. 그때 주인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다. 입성도 변변치 않았고 화로에 숯불을 항상 피워놓고 바느질을 했으니 가스 찬 방에 항상 머리는 터져나갔고 속이 울렁거려 참기 어려웠다. 하루는 바람이 몹시 불어 불길이 아궁이로 내치니 작은 아버님께서 세숫대야로 굴뚝을 막으셨는 듯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형님과 나는 흰띠와 붉은 띠를 동임하고 일을 하다가 가스에 질식되어 정신을 잃어버렸다. 작은 아버님도 역시 취하셨고 무섬 총각들이 구해줘서 천막 밖으로 내놓아 한참 만에 정신을 차렸지만 그 후부터 머리가 멍하고 기억상실증까지 생겼다. 무섬 형님은 병원에 입원까지 하셨고 이런 줄도 모르시고 무섬 밭사장 어른께서 전지를 팔으셨는지 그 돈밭다리를 가지고 오신 것이다. 그 돈으로 형님은 시고마댁 가까운 성북동으로 집을 얻어 무섬 아이들을 다 데려오기로 하셨으니 이제 나는 더욱 막막해졌다. 아직도 완숙되지 못한 바느질 솜씨에다 혼자 서기에는 너무나 암담했다. 형님 생각에는 이만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신 것이다.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에 먼저 어머님과 우기를 데려오기로 했다. 우기가 5살 되는 5월 단오 무렵이었다. 시장 제품을 잔뜩 받아놓고 잠이 든 밤에 도둑놈이 와서 애지중지 생애저줄인 미싱을 훔쳐간 것이다. 그도 빌려다 놓은 미싱에다 무척 값진 물건이 아니던가. 그때의 애통함 이루 경환하기 힘들었다. 우기는 열이 펄펄 나고 밖에는 소낙비가 쏟아졌다. 나는 목 놓아 울었다. 작은 어머님을 대할 면목도 없고 당장 생계는 어떻게 하나 넋을 잃어버렸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종시동생 경섭도련님이 의젓하게 다가와서 위로해 줬다. 나는 그때의 고마움은 평생 못 잊을 것이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어머니의 글을 수도 없이 읽어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저도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키우고 또 손자 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 당시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을까 가히 짐작이 됩니다.
1953년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 나이 24살 때입니다. 기록의 중요성을 믿습니다. 이런 기록이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저희 모자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알겠으며 인리를 알겠습니까? 비록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이 기록 속에 어머니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소원집의 내용은 상당히 깁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에게 어머니는 다 소중합니다. 어느 누군들 어머니가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경우에는 매우 특별합니다. 이 기록이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나 어린이들 그리고 고난한 여정을 살아가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어머니들께 조그마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제사 참사로 온 제 아이들과 손자 손자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문 대신 이 글을 읽어줄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게 언제나 늘 앞서가는 님이었습니다. 님 그림자 보내드리면서 권대욱TV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석유 호텔에서 어머니 회가변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 계시지 않지만 영상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잘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세월이 참 무상하죠. 그때 불렀던 노사연의 닝그림자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만치 없어가는 님 뒤로 그림자 길게 들인 밤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소름이 가슴에 이네 님은 나의 마음에 일까 별만 해들 걷는 밤 위험한 달빛 아래 뒤로 긴 그림자 밟을 날었네. 제가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벌써 한 30년 된 것 같지만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월은 그렇지만 그때 그 마음 또 목소리는 변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가는 세월 변했겠죠? 저만치 앞서가는 님 뒤로 그림자 길게 들인 밤 님의 그림자 밟으려 하니 사랑이 가슴에 있네. 님은 나의 마음에
겨울만 해를 걷는 밤 위험한 달빛 아래는 뒤로 긴 그림자 밟을 날었네. 목소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많이 변했겠지만 그때 저희 어머니 앞에서 불렀던 그 마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